네, 정차 총국이 어떤 조직인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에 북한 노동당 35호실 그리고 노동당 작전부 이 두 곳이 양대 스파이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곳입니다. 이 두 곳의 당 조직과 북한군 인민무력부 정찰국 이 합쳐지면서 총괄 조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정차 총국 제1국은 작전국입니다. 여기가 바로 과거의 노동당 작전부인데요. 간첩을 양성하고 침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국이 과거의 군 정찰국입니다. 이곳이 무장공개를 난파하고 그리고 테러를 저지르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3국은 해외정보국, 이곳이 과거로 치면은 노동당 35호실, 여기는 간첩 양성 업무를 맡고 있고요. 함께 맡고 있고요. 국제 대남 테러, 그러니까 아웅산 테러라든가 칼기 폭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았었던 조직이 제3국입니다. 제5국은 대화조정국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남북 대화 협상 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국 기술국, 이곳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 해커를 양성하는 조직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조직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전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차 총국이 지금까지 저지른 것으로 배후로 지목되는 사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공격, 그리고 같은 해 울진 삼척 공비 사건, 그리고 이승복 사건, 1983년에 아웅산 테러도 정차 총국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최근으로 들어와서도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이한영 살해,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 그리고 바로 지난해 있었던 목함 주례 도발도 다 정차 총국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차 총국의 총국장은 잘 아시는 대로 테러를 전담해서 맡고 있는 인물, 바로 김영철입니다. 김영철이 총국장을 2009년에 다 합치면서 통합하면서부터 계속 맡고 있었고, 올해 1월에는 김양건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통일전선부장, 그러니까 주로 대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는 통일전선부장을 이 테러를 맡고 있는 정차 총국장이 겸임하고 있는 참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태까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북한 건부 연구의 권위자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에게 이번에 정차 총국의 대좌가 탈북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대좌급이 탈북한 것, 그것도 정차 총국에 이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찰 총국이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쥐하는 본산입니다. 간첩 난파라든지 사이버 테러라든지 남북 대화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이 간부가 탈북했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내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앞서 이선화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지금 이 대좌가 와서 상세하게 진술을, 북한 내부의 진술, 그리고 정차 총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좌는 대령급, 우리로 치면 연대장입니다만은 이 정차 총국에서의 이 대좌는 거의 최고위층인 것으로, 최고위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 그리고 정차 총국의 핵심 정보들도 획득을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찰 총국 자체가 북한에서 매우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국이 정찰 총국의 조직 체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인물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만약에 정찰 총국의 대자급 정도가 돌았다면은 정찰 총국의 그 조직 편제라든지 기능, 인물 정보가 상당히 많은 고급 정보를 탁할 수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북한의 정찰 총국이라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비밀 공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서의 기능과 인물 또 전략을 우리가 파악하면은 우리가 북한의 대남 공작을 저지하고 이에 대해서 역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가치 판단의 자료가 되는 거죠. 네, 북한 정권의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탈북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었던 외교관이 또 탈북을 하고, 이것이 북한 체제의 심각한 징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정찰 총국 대자 정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북한 정권이 뭐 금방 붕괴되거나 하는 심각한 징후는 아닙니다. 다만 조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매우 취약하고 이게 장기화됐을 때 김정은 정권이 소위 그 붕괴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조짐을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 북한 정권의 당 간부 통제 감시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포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이 김정은 체제가 장기적으로는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체제라는 것을 의미해줍니다.